안녕하세요. 김규현입니다. 이거 방송을 준비하기 직전에 PD님이랑 휴일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어요. 금년에는 이상하게 휴일이 토요일에도 많고 월요일이나 금요일에 이렇게 좀 붙여서 쓸 수 있는 휴일보다는 조금 주말이나 아니면 되게 생뚱맞은 수요일에 있어가지고 저희들 같은 이런 직장인들은 조금 많은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어린이날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희는 어린이날에 뮤지컬을 하나 봤어요. 어린이 뮤지컬. 그래서 안녕 달아라는 뮤지컬을 봤는데 그거를 보면서 괜히 눈물이 좀 찡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 뮤지컬은 굉장히 오전 중에 사람이 많지 않을 시간에 조금 하고 또 방역수칙도 잘 지키고 해서 혹시 아이들이랑 뭘 할지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런 식으로 좀 뮤지컬 같은 것도 찾아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 재밌는 게 너무너무 많은데 그래서 저희는 소극장으로 가기는 했는데 시간을 맞추시면 재밌는 게 많은 것 같습니다. 달짜님, 크롱프렌즈님, 대구 랭커님 잘 지내셨어요? 그리고 저희 아이들이 이제 자전거를 좀 타고 싶어 해서 자전거를 인터넷으로 주문을 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삼천리 자전거 이런 게 되게 유명했는데 요즘은 되게 가벼운 것들도 많이 있어서 잘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랑 이렇게 저 같은 경우에도 보내는 시간이 오늘 월요일만 해도 이제 방송 끝나고 집에 가면 거의 8시 반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침 일어날 때 아이들 깨워서 저는 나오고 집에 자기 직전에 들어가고 생각보다 아이들이랑 같이 있는 시간이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주말 동안이라도 좀 아이들이랑 잘 놀아주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그럴 때마다 어떻게 놀아주는 게 좋은 건가? 또 거꾸로 생각하면 저도 주말만이 쉬는 시간이니까 그때 아이들을 몸으로 놀아주자니 너무 힘들고 그렇다고 방치해 두자니 조금 미안한 마음도 있고 그래서 놀이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빠의 역할이 굉장히 육아에서 큰 만큼 또 놀이에서도 같은 개념으로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아이들과 놀아주시는 절대적인 시간 자체보다는 놀아주실 때 어떠한 방식으로 놀아주는지를 같이 좀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제목은 되게 거창하지만 어쨌든 대부분 아시는 내용, 들어보신 내용일 거예요. 그래서 같이 육아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놀이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굉장히 조금 마음이 아픈 그런 여러 기사와 그런 논문들을 조금 제가 찾았는데 미국 한 조사에 따르면 학년 정기, 그러니까 초등학교 가기 전 아이들의 반수 정도만 하루에 한 번 이상 부모 둘 중에 한 명이랑 나가서 걷거나 놀았다라고 대답을 했다라 그래요. 그러니까 반 정도는 엄마 아빠랑 하루에 밖에 나가서 논 시간이 없는 거죠. 근데 이게 진짜 저희 집의 얘기인 것 같아요. 저희 집도 월화수목금에는 제가 아이들이랑 집에 퇴근을 하고 밖에 나가서 산책을 한다든지 이러한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정말로 저희 아이를 생각하고 이제 우리 동네를 좀 생각하면 이 말이 진짜 맞는 것 같다라는 정말 마음이 아픈 현실이더라고요. 그리고 이걸 97년도 조사라서 이것도 벌써 이제 25년 정도가 지난 얘기잖아요. 81년에서 97년 약 16년 동안 아이들이 노는 시간이 25% 정도 감소를 했다 그래요. 아마 지금은 거의 40% 정도가 아닐까 싶은데 이 가장 큰 이유는 아이들이 아카데믹 액티비티를 한다. 그러니까 결국 미국 애들도 학원을 간다는 거예요. 학원을 가는 아이들이 점점 많아지고 공부를 하는 시간이 어렸을 때부터 늘어나기 때문에 아이들이 노는 시간이 줄어든다는 거죠. 그리고 요거 세 번째 거는 영국 조사인데 3에서 11세 어린이들을 봤더니 일주일 동안 얼마나 놀이 시간이 줄었는지를 봤더니 12시간 정도가 이전에 비해서 놀이 시간이 줄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결국 아이들은 이전에 비해서 놀이를 덜 하고 그럼 그 시간에 뭘 하느냐? 열심히 부모님들이 교육을 시키시는 거죠. 그래서 교육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한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정말 열심히 이제는 가르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제가 듣기로는 미국 같은 경우에서도 우리나라와 중국 그리고 유대인들의 영향이 이런 교육에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에도 학원이 굉장히 많아졌다라고 해요. 고촌 달달함지님, 아이는 없지만 정말 미리 알아주신, 지난주에도 진짜 열심히 아빠의 역할에 대해서 공부를 하셨잖아요. 정말 좋은 부모님이 되실 것 같다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몇 년 후에 어떻게 지내시는지를 또 팔로우업을 해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놀이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봤어요. 놀이가 뭘까요? 놀이에 대해서 조금 정의를 해보면 막상 쉽지가 않더라고요. 놀이를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지? 놀이의 정의를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지만 본질적으로 어떠한 동기를 아이들한테 부여하고 또 적극적으로 참여를 수반을 하고, 근데 이게 중요한 거는 굉장히 즐거운 발견으로 이어지는 어떤 일련의 활동이라고 되게 멋있게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정의를 내린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놀이라는 것은 아이들이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해야 된다는 그러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있고, 그 다음에 외적인 목표가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뭘 하기 위해서 논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그리고 여기 오타가 있네요. 재미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결국에는 아이들이 재미있게 어떠한 목표 없이 자발적으로 어떠한 즐거운 발견들을 계속하면서 적극적으로 이어지는 어떤 활동을 놀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 결국 이러한 놀이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뭐 우리 애들 놀고 있어. 뭐 가서 놀아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놀이라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다양한 역할들을 하고 있고 굉장히 아이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어떠한 일을 집행하는 기술을 길러준대요. 결국 놀이는 아이들이 어떠한 시간을 때우는 단순한 그러한 시간 때우기가 아니라 그 행위를 통해서 어떠한 기술들을 아이들이 키울 수가 있고, 특히 학령 전기 아이들한테는 학교를 갈 준비를 시켜주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남주님, 그죠? 놀 시간이 없죠? 겨우 5살인데도 학원을 보내신다고요. 저희 아이도 지금 만 5살, 이제 6살인데 언니가 이제 뭐 미술학원도 가고 그러니까 자기도 미술 하고 싶다, 뭘 하고 싶다. 되게 하고 싶은 게 많아지고 자기도 뭐를 해야 되고, 또 거꾸로 저도 다른 아이들이 뭘 하니까 우리 아이만 안 시키기도 뭐해서 이제 영어도 조금 이제 저희 교회에 제가 친한 후배가 와서 좀 가르쳐주고 그러는데, 생각보다 점점 놀 시간이 줄어들고, 저희들 생각을 해보시면 초등학교 때 학교 갔다 와서 엄마 다녀왔습니다. 가방 던져놓고 손 씻고 간식 먹고 나가서 놀았잖아요. 나가서 놀이터에서 실컷 놀다가 엄마가 이제 창문 밖으로 들어와 라고 얘기를 하면 저녁 먹을 시간 돼서 내일 만나 라고 하고 같이 놀던 언니 오빠들이랑 인사하고 집에 왔던 기억이 나요. 근데 정말 지금은 제가 그 시간대에 왔다 갔다 거리면 놀이터에 개미 한 마리 없어요. 조금 놀이터가 복잡하다 보면은 유치원 아이들을 애기 보시는 이모님들이 데리고 나와서 애기들은 애기들끼리 놀고 있고, 애기 보시는 이모님들은 이모들끼리 모여서 정보를 나름대로 교환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놀이터에 초등학생들의 웃음소리가 이전만큼 없다는 점을 보시면 정말로 얼마나 놀이에 대해서 우리들이 간과를 하고 있고, 이 부분들이 또 안타깝게 이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는지를 좀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결국 동물 실험을 조금 많이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을 가지고 실험을 할 수는 없으니까 동물 실험을 해서 보면은 놀이는 타인과 효과적으로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친사회적인 뇌를 형성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결국 우리의 뇌가 사회적으로 반사회적인 성향이 아니라 친사회적으로 되는 데 있어서는 이 놀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동물 실험으로부터 볼 수가 있고, 결국에는 저희가 굉장히 중요시 여기잖아요. 창의적으로 학습을 한다. 요즘 굉장히 중요한 단어들인데 교육에 있어서 이러한 창의적인 학습을 하는 4가지 원리 중에 하나가 이제 프로젝트를 하는 거, 그 다음에 열정을 가지고 공부를 하는 거, 동료들이랑 어떻게
학습을 하는지. 근데 중요한 4가지 중에 하나가 어떻게 노는지라고 그래요. 결국에는 이 아이가 나중에 자라서 창의적으로 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놀이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이거는 왜냐하면 놀이는 단순히 즐거움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놀이를 하는 과정에서 위험을 감수할 수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동물 실험이나 여러 가지 동물 관찰 행위에서도 볼 수가 있는 양상인데, 조금 성인이 아닌 동물들이 비록 포식자가 주변에 있고 굉장히 자기가 잡혀먹을 수 있는 위험한 상황에서도 놀이를 한다라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놀이는 굉장히 편안한 상태에서 뿐만이 아니라 위험을 감수하고서도 동물들이 하는 굉장히 중요한 학습의 전 단계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놀이를 통해서 아이들은 굉장히 많은 실험, 시행착오를 겪게 되고요. 그리고 어떠한 일에 대해서 경계, 바운더리를 설정하는 능력을 키워준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놀이는 여러 가지 긍정적인 영향들이 있지만 결국에는 사회적인 사람으로서 아이들을 키우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그토록 모든 교육계에서 강조를 하고 있는 창의적인 교육을 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밑바탕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 정말 우리 아이들이 각 연령에 맞게 잘 놀아야 되고, 또 잘 놀 수 있는 환경을 부모들은 만들어줘야 되고, 또 부모들이 잘 놀아줘야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놀이에 있어서 부모가 함께 해주는 데는 어떠한 역할이 있을까요? 아이들은 부모와 함께 놀 때 자기네들끼리나 또는 이제 부모가 아닌 사람들이랑 놀 때에 비해서 더 안전하다는 걸 느끼고 더 심리가 안정적으로 되고, 또 부모와 더 풍성한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줄 수가 있다라고 하고요. 무언가를 실행하는 기능을 개발시키는 것을 포함해서 굉장히 수많은 역량을 부모가 직접 키워줄 수가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놀이를 통해서 아이들의 삶의 방향을 잡아주고, 이 방향이 혹시 부모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거나 긍정적인 방향이 아닌 경우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을 개선을 시켜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아이들이 조금 규칙을 잘 안 지키고 굉장히 독자적으로 자기만 뭔가를 하고 싶어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서는 이러한 놀이를 통해서 어떠한 규칙과 규범을 가르쳐주고, 나 혼자만 대장이 되고 무조건 1등을 할 수가 없고, 이 놀이라는 걸 통해서 내가 이기기도 하고 남이 이기기도 하고 이긴 사람을 응원해주고 축하해줄 수도 있고, 정말 여러 가지 것들을 아이들의 삶을 또 개선해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부모가 할 때 정말 그 효과가 극대화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사회적인 기술을 키워줄 수가 있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부모랑 놀 때 보면은 저희도 이제 지시를 하잖아요. 아이들에게 뭘 가져와라기보다는 이제 이거는 이렇게 하는 거야라고 지시를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아이들이랑 놀 때 아이들에게 포커싱, 주의를 기울여주고, 그 다음에 어떠한 갈등 상황이 됐을 때 그것을 훈육이나 어떻게 뭐 때리는 그러한 행위가 아니라 말로 그러한 것들을 풀어가는 거를 가르치고, 그리고 아이들이 어떻게 보면 지속적인 감독이 없어도 주어진 일에 집중을 해서 그 일들을 해낼 수 있도록 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사회적 기술을 부모가 키워줄 수가 있다라고 하니까 놀이에 여러 가지 순기능이 있다는 것, 거기에서 부모가 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 있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겠죠. 고촌 날다람쥐님 되게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엄마가 놀아주는 것, 아빠가 놀아주는 것, 또는 엄마 아빠가 함께 놀아주는 게 차이가 있을까요? 제가 여기서 따로 다루지는 못했어요. 근데 지난주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빠의 언어나 엄마의 언어는 조금 다르다고 그때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언어를 예를 들면 아빠는 새로운 단어들을 아이들에게 굉장히 많이 소개를 시켜주는 반면에 엄마는 조금 더 아이들이 알고 익숙하고 안정적인 단어들을 말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언어적인 측면에서의 아이들이 느끼는 감정이나 또 놀이에서의 자극이 다른 부분들이 또 있을 거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조금 남성성, 여성성이라는 조금 고정관념이 있기는 하지만 아빠가 놀아줄 때는 아이들이 더 적극적이고 진취적으로 놀 수가 있고 더 액티브하게 몸을 더 많이 써서 놀 수가 있다. 그리고 엄마가 놀아줄 때는 조금 더 안정적이고
심리적인 그런 충족감을 더 느낄 수가 있다라고 해서 엄마 아빠가 각각 아이들에게 자극시켜주는 부분이 조금 다르고 놀아주는 에너지 자체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같이 놀아줄 때는 또 각각의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고촌 날다람쥐님, 저희 같은 경우에는 요즘은 코로나라서 그렇게 하지 못하지만 코로나19 이전에는 저희가 어떻게 놀았냐면, 예를 들면 저는 이날은 둘째 아이, 아빠는 첫째 아이와 이제 뭐 한두 시간 정도를 각자가 하고 싶은 거를 하고 이제 몇 시간 후에 같이 식당에서 모인다든지 집에서 다시 모여서 식사를 한다라고, 이런 식으로 각각이 따로 놀아주는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혼자 흠뻑 사랑을 받는다, 그리고 흠뻑 그 아빠나 엄마의 사랑을 독차지해서 그 사람의 방식으로 노는 부분들을 저희가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조금 차이가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양념게장 쿠폰님, 정말 오랜만이네요. 잘 지내셨어요? 양념게장 맛있는 거 있으면 좀 추천해 주세요. 저희 남편이 양념게장 굉장히 좋아하는데 제가 맛있는 메이커를 찾지를 못했습니다. 놀이는 굉장히 학습이랑도 연관성이 있다라고 앞에서도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제 뒤에서도 다시 말씀을 드릴 텐데, 대뇌 피질이 넓고 큰 동물들일수록 사회적 놀이가 더 현저하게 나타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물고기보다는 포유류가 더 사회적인 놀이를 더 많이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동물들이 성인에 비해서 어린 나이, 생존에 대한 압박이 비교적 자유로울 때, 이런 어린 동물들은 그 놀이를 통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할 수 없는 것, 이러한 것들을 배우고 또 부모에게 이런 것들을 가르침을 받는 과정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거 역시 사람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놀이를 통해서 예를 들면 내가 졌어도 상대방의 어떠한 뭐 카드나 이런 것들을 뺏어서 이길 수 없다. 규칙이 있다. 규칙을 지켜야 된다. 규칙이 아닌 것들은 할 수 없다. 이런 부분들을 배워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성인이 돼서가 아니라 정말로 생존이라든지 내가 삶에 대한 큰 스트레스가 없을 때 무의식적으로 이러한 것들을 배워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지식의 축적은 이전 학습을 기반으로 생성이 되지만 새로운 스킬, 그러니까 기술의 습득은 사회적이고 논리적인 어떠한 상호작용에 의해서 촉진이 된다라고 하니까, 결국에는 공부를 하는 거는 이전에 내가 무엇을 공부를 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어떻게 내가 이거를 하는지, 어떻게 보면 근데 공부하는 기술도 또 이러한 부분이 같이 연관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결국에는 기술이라는 것 자체는 학습되는 게 아니라 상호작용. 근데 그게 굉장히 누가 주입식으로 학원에서 가르쳐주는 부분이 아니라 굉장히 논리적인 부분으로 즐겁게 이러한 것들을 습득을 할 때 내 것이 더 되기 쉽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학교 가기 전 연령의 아이들에게 수학 조기 교육을 시켰대요. 요즘 굉장히 조기 교육, 제가 듣기로는 저희 아이는 한 학기 정도 빨리 공부를 좀 하고 있는데, 한 학기 빠른 건 조기 교육이 아니라 뭐라 그러더라, 예습이라고 그랬나? 보통은 조기 교육이면 2-3학년을 먼저 해야 된다라고 해서, 저희 딸이 유치원 때 7살 때 이제 친한 친구가 이제 되게 요즘 교육열이 높은 지역에서 사는데, 그 친구가 3학년 수학을 하면서 저한테 딸을 그렇게 방치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결국 아이들에게 조기 수학 교육을 시켰는데, 그렇지 않은 아이들과 조기 교육을 하는 아이들이 고학년이 됐을 때를 보니까 별로 큰 장점이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1-2학년 때는 저희 아이는 뭐 5 더하기 7 하면 5에서 뭐 5랑 5가 10을 만들 수 있는 짝꿍이고, 그래서 2를 더해서 뭐 넘어가서 12가 되고 손가락으로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친구는 3학년 수학을 하니까 암산으로 척척척 하겠죠. 속도와 여러 가지 자신감에서의 차이는 그때 있을 수 있지만 결국 이 아이들이 고학년이 됐을 때는 큰 차이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저처럼 혹시 너무 적극적으로 아이들을 조기 교육을 시키지 않은 부모님이 계시다면 너무 마음으로 부담이라든지 미안함을 가지지는 않으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근데 고촌 날다람쥐님 말씀대로 선행학습은 결국 이 아이가 그거를 잘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내가 얘네들보다 못한다고 주눅들고 자신감이 없어지고 결국 모든 것들을 손을 놔버리게 되는 그러한 심리적인 조금
부분에 대한 서포트는 있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크롱프렌즈님 정말 오랜만에 뵙는데 너무너무 반가운 것 같아요. 식탐의 대왕님도 오랜만에 오신 것 같네요. 네, 어쨌든 그래서 아이들의 조기 교육이 반드시 장점만 있지는 않다는 것들을 한 번씩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결국 이 아이들이 조기 교육을 해서 지금 4, 5학년, 6학년 거를 한다 하더라도 결국 이 아이들은 지금 1, 2학년 거를 풀게 시키면 오히려 더 실수가 많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 선행학습을 빨리 하지 못한 친구들에 비해서 큰 차이가 없다. 이러한 얘기들도 오히려 제가 저희 학교 선생님이랑 상담을 할 때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행학습이 무조건 좋다? 무조건 나쁘다는 아닌 것 같고 어떠한 조금 밸런스를 맞춰주시는 부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이들에게 있어서 정말 좋은 놀이라는 거는 어떠한 프로그램에 얽매여서 이번 주엔 이걸 하고 다음 주엔 저걸 하고가 아니라 의미 있는 발견들을 해낼 수 있도록 아이들이 스스로 그걸 찾을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깊이 얘기를 하실 수 있는 분을 나중에 초청을 하고 싶기는 한데, 혹시 발도르프 교육과정이라는 얘기를 들으셨을지 모르겠어요. 저희 딸 아이들이 다닌 어린이집 선생님이 발도르프 과정을 추구하시는 선생님이셔서 이 아이들은 늘 하는 게 늘 밖에 나가요. 정말 미세먼지가 정말 최악이거나 날씨가 너무 심하지 않으면 비옷도 있어요. 장화랑. 그래서 비를 맞으면서 그 계절을 느끼고 그 모든 감각들을 온몸으로 느끼면서 자연 안에서 그 계절에 맞는 놀이들을 아이들이 찾아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그러한 교육을 하셨어서 가끔 보면은 되게 조금 애들이 불쌍해 보일 때가 있었어요. 막 웅덩이에 모여 앉아서 나무로 뭐 하고 있고. 근데 결국에는 이렇게 계절을 느끼고 거기에 맞춰서 자연을 벗삼아서 놀이들을 자기들이 찾아서 하는 아이들이 나중에 더 학습에 있어서의 효과도 크고 더 사회성도 발달하고 리더십도 있더라. 여러 가지 연구 결과들이 있어서 저는 실은 몬테소리 교육을 표방하는 어린이집이 아니라 이렇게 발도르프를 표방하는 어린이집 보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감을 느끼고 그 어린이집을 굉장히 추천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같이 조금 고민을 해주시고 아이들이 자연을 느낄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전에 어느 강의에서 들었는데 사회적으로 굉장히 사회성이 발달돼 있고 감성이 풍부한 사람은 무엇을 보고 느낄 수가 있는지를 물어봤을 때 계절의 변화와 계절을 느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도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느낄 수 있게 제가 많이 도와주려고 어렸을 때부터 노력을 했거든요. 그래서 놀이를 통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같이 자극시켜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할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놀이를 통해서 배움을 장려하려면 아이들한테 얘기도 많이 해주고 또 아이들이 놀게 해야 되지만 진짜 중요한 거는 거기 안에서 부모가 어떻게 하는지를 직접 시범을 보여주고 부모가 가르쳐줘야 된다는 부분이 또 놀이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 부모가 너 여기서 놀아? 라고 하고 핸드폰하고 노트북하고 뒷짐지고 자기는 딴 일 하는 게 아니라 아이와 함께 거기에서 여러 가지 예시를 보여주고 그러한 부분들을 조금 리딩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놀아라고 나의 방법을 강요한다기보다는 그것들을 아이들한테 유도해낼 수 있도록 조금 보여주는 것들. 그러니까 결국 모방이 굉장히 중요한 여러 가지 능력이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모방을 할 수 있도록 부모가 먼저 놀이의 시범을 보여주고 같이 참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오늘도 또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부모와의 놀이도 중요하지만 또래와 같이 노는 시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또래와 놀 때 배울 수 있는 또 하나는 이 아이와 협상을 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협력에 대해서도 배우고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이랑은 협상을 하는 능력을 배우기는 조금 어렵죠. 자기와 같은 동급과 함께 놀 때가 협상이라는 단어가 말이 되는 거고 또 협력에 대해서도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강조를 하지만 규칙을 알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배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요즘 나만 잘났다고 하는 아이들이 너무 많잖아요. 부모가 싸서 자기 아이만 왕으로 키우기 때문인데
어떻게 보면 그래서 형제가 많고 그다음에 어린이집에 일찍 노출이 되고 굉장히 사회생활을 빨리 시작한 아이들이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그렇지 않은 부분 아이들에 비해서 조금 더 발달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행복소금님 정말 중요한 강의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딸기80님을 뵌 지가 좀 오래된 것 같아요. 매주 저희 병원에 많이 오셨었는데 혹시 어디 편찮으신 게 아닌지 조금 걱정이 되긴 하네요. 그리고 또래와 놀 때 중요한 점은 더 정교한 언어를 사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또래끼리의 사용하는 언어도 있고요. 그러면 우리가 놀이를 어떻게 해야 되나를 살펴봤을 때 어떠한 연구에 따르면 어른의 개입이 적을수록 학년 정기 학생들은 단어를 어른의 개입이 많은 아이들에 비해서 3배 이상 단어를 더 많이 풍부하게 사용을 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주도적으로 놀 수 있게 놀아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하루에 1시간 이상 활동적으로 논 친구들은 그렇지 않은 친구들에 비해서 더 창조적인 생각을 할 수 있고 멀티태스킹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멀티태스킹이 현대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잖아요.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가만히 앉아서 하는 놀이도 중요하지만 활동적으로 몸을 많이 쓰면서 놀아주는 그러한 부분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신체적인 놀이를 많이 한 7세에서 9세, 그러니까 초등학교 1, 2, 3학년 아이들이죠. 이러한 어린이들은 그렇지 않은 아이들에 비해서 집중을 더 잘하고 인지 능력의 유연성이 더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유연성도 요즘 현대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잖아요. 이러한 부분이 더 좋아지고 뇌의 기능 역시도 훨씬 많이 향상되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랑 놀 때 활동적이고 신체적인 놀이를 굉장히 많이 해야 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요즘은 디지털 그리고 전기 장난감이 너무 많잖아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 교육도 뭐 아이패드나 뭐 아이패드 비슷한 걸로 이제 뭐 누르면 뭐 영어를 따라하고 누르면 수학을 할 수 있고. 근데 이러한 놀이기구들은 마케팅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팬시하고 저거를 안 사주면 우리 아이가 발달을 덜 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저도 받아요. 근데 이러한 놀이기구보다는 전통적인 장난감들 있잖아요. 뭐 한국의 전통적인 뭐 제기차기나 이러한 부분도 있지만 뭐 블록, 인형놀이, 소꿉놀이 이러한 전통적인 장난감이 아이들의 언어를 양과 질적으로 우수하게 해주는데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비디오를 노출이 늦게 될수록 이러한 부분들이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전통적인 장난감을 이용한다는 게 더 중요한 것 플러스 요즘 엄마들 맨날 식당 가면 아이패드 틀어주시고 그렇게 하시잖아요. 제가 매회 말씀을 드리지만 엄마 아빠가 힘들고 피곤할수록 아이들에겐 더 좋은 겁니다. 엄마가 편하고 엄마에게 여유가 있고 엄마가 조금 편할수록 아이들에게는 덜 좋은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조금 기억을 해주시고 이 부분은 저에게도 제가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또 저의 지난 주말을 반성을 해보게 되네요. 가상놀이는 굉장히 또 중요한 역할이 있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를 들면 가상놀이가 이런 거죠. 뭐 병원 놀이를 한다든지 엄마 아빠 놀이, 우주인 놀이. 저희 딸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놀이가 있는데 루시세라 놀이예요. 그래서 루시세라는 왜 그렇게 이름을 지었냐면 저희 엄마가 이불을 사주셨는데 거기에 공주들이 그려있는데 그 공주 이름이 루시랑 세라라서 저희 둘째 딸이 루시, 그 큰아이가 세라인데 출동놀이래요. 그래서 맨날 출동을 해요. 그래서 루시 뭐 나한테 출동해줘 막 이러면서 뭐 혼자 팔에다 시계를 차고 워키토키를 하고 무슨 누굴 구하고 막 이런 약간 남자애들이 하는 놀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제가 그런 것들을 되게 놔두는 이유가 되게 이러한 놀이를 할 때는 집안을 뱅뱅 뛰어다니고 저희 집 창고를 1층인데 소파를 뛰어다니고 방을 뛰어다니고 막 이러면서 엄청 열심히 땀을 뻘뻘 흘리면서 놀아요. 그래서 이러한 신체적인 역할도 있지만 어쨌든 이러한 상상놀이를 할 때 아이들을 보면 굉장히 협력을 열심히 해요. 그리고 가상의 규칙을 자기네들끼리 정해서 준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걸
제가 준비를 하면서 진짜 그러네요 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자기 조절 능력도 강해지고 가상 습관에 대해서 추론하는 능력, 요즘 또 추론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수능에 있어서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가상 놀이가 아이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자극을 줄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연극 영화과에 갈 정도는 아니고요. 그냥 아이들이 하는 수준인데 되게 재밌게 놀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도 맨날 이상한 이름을 돌아가면서 지어주면서 뭘 하라고 하는데 거기에 끼기가 되게 힘들더라고요. 역시 저는 굉장히 머리가 굳고 이러한 상상이 되게 이전에 비해서 잘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아이들이랑 놀 때는 사회 정서적으로 교감을 할 수 있도록 놀아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나중에 가서 학업과 그리고 경제적인 성공과 직결이 된다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되게 잘 살았으면 좋겠잖아요. 공부도 잘했었으면 좋겠잖아요. 중요한 게 아이들이 놀면서 정서적으로 교감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3학년 아이들을 대상으로 미국에서 실험을 했대요. 그래서 이러한 아이들이 사회적으로 정서적으로 교감을 할 수 있는 행동을 많이 해줬을 때 이 아이들이 당장 3학년 때 읽는 능력이나 수학 능력보다는 여기서는 8학년이라고 써 있었는데 이 아이들이 중학교 2학년이 되니까 오히려 이렇게 정서적으로 풍부하게 교감을 하면서 논 아이들이 읽기, 수학 능력이 더 좋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때 공부 능력이 이때 노는 능력, 이때 어떻게 놀았느냐가 이 당시의 공부보다는 이 아이가 컸을 때 어떻게 공부를 하고 어떻게 성공을 하느냐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부모가 이렇게 놀아주는 게 굉장히 피곤하고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저와 같이 반성을 하고 당장 돌아오는 주말부터 조금 더 같이 놀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남편도 이 방송을 좀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야외 활동 놀이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는데 이 부분은 요즘 너무 마음이 아픈 게 지난주에 정말 미세먼지 최악이었잖아요.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놀기도 쉽지가 않고. 근데 어쨌든 야외에서 할 수 있는 놀이가 있다면 마스크를 쓰고 여러 가지 환경과 공간을 고려해서 해주시는 게 중요한 게 몸무게가 덜 찌고 아이들이 비만이 덜 되고 심혈관계가 좋아지고 이런 역할도 있지만 결국 열심히 잘 뛰어노는 아이들이 면역, 내분비 기능도 강화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스트레스, 피로감, 부상, 우울감도 아이들이 감소가 되고요. 결국에는 아이들이 몸으로 놀수록 스트레스 지수가 감소하고 우울감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즘 아이들에게도 정신과적인 문제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많이 감소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물론 신체적인 활동으로 풀려지는 부분도 있지만 또 다른 생각을 해보면 자연이랑 더 많이 접촉을 하고 또 햇빛을 더 많이 노출하기 때문에 라는 부분도 저는 또 다른 부분을 생각이 되어지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당연히 하지만 밖에서 많이 놀수록 운동 범위도 넓어지고 민첩해지고 균형 감각도 좋아지고 자기의 운동 조절 능력도 좋아지고 유연성도 좋아진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리고 학업 후에 자유놀이를 많이 한 애들, 그러니까 학교 끝나고 재밌게 논 애들이 학교 끝나고 다른 수업을 한 애들에 비해서 오히려 집중 능력도 더 좋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모든 것들을 제가 통틀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부모가 개입을 해서 조금 예시를 보여주면서 정서적으로 교감을 하고 사회적으로 교감을 해주고 그 다음에 또래들과 놀게 해주면서 몸을 많이 쓰는 놀이를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햄버거병 얘기가 나왔는데 햄버거병은 제가 여름이 되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작년에 햄버거병 때문에 이제 한 유치원에서 되게 마음 아픈 일들이 있었잖아요. 혹시 햄버거병 궁금하시면 제 개인 유튜브 채널 우아클에 들어가시면은 햄버거병에 대한 짧은 영상이 하나 있고 제가 또 여름철쯤 되면 한번 다시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나왔네요. 부모와의 적극적인 놀이가 중요한 이유는 부모와 놀 때 아이의 비언어적인 활동을 부모가 관찰을 할 수가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아이들과 더 잘 놀아줄 수가 있고 아이들을 더 잘 이해할 수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부모와 아이들이 즐거움을 함께 나누고 또 공감을 하는 공감대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는 우리 아이들이 사춘기가 돼서 갑자기 엄마 아빠가 잔소리 시작하고 내가 네 친구가 되어줄게 라고 갑자기 개입을 하면 아이들은 엄마 아빠가 언제부터 나랑 공감을 해주고 나를 이해해줬어? 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더 거부를 한다라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부모가 적극적으로 놀아줄 때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이러한 공감대가 마음속에서 있으면서 결국 우리가 무서워하는 중2병도 부드럽게 넘어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감정을 교감하는 때 부모가 더 참여가 될 수가 있고 아이들이 무엇에 열정을 쏟는지 그것을 관찰을 하고 함께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이들의 나중에 진로라든지 아이들의 성향을 알기도 훨씬 더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부모와 적극적으로 노는 아이들은 결국에는 쌍방향의 상호작용이 촉진되고 이로써 부모뿐만이 아니라 친구들 그리고 사회 안에서의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리더로서 아이들이 자라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의 어린 시절 놀이를 분석을 해보니까 창의적으로 놀았고 그다음에 문제 해결을 어떻게 하는지를 아이들에게 이러한 태스크를 주고 그래서 앞에서도 창의 교육 얘기가 나왔을 때도 이제 프로젝트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결국에는 아이들끼리 어떻게 문제를 해결을 하는지 알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팀워크를 많이 하면서 논 아이들 그리고 유연성 그리고 혁신을 기른 놀이를 많이 할수록 이러한 경험이 많은 아이들일수록 컸을 때 성공을 많이 했다. 결국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이러한 중요한 놀이들은 결국에는 학습과 경제적인 성공과도 연관이 된다라는 것과 일맥상통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기 때 어떠한 방해를 받지 않고 그러니까 놀 수 있는 환경을 충분히 만들어준 경우에서는 이 아이들이 성인이 됐을 때 더 독립적으로 탐구를 하고 학습을 할 수 있는 능력이 키워진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동기 때 놀이를 얼마나 잘 했느냐가 결국에는 이 아이들의 성공과도 직결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아동기 때, 학령 전기 때, 그리고 초등학교 저학년 때 이 아이를 얼마나 학원을 뺑뺑이를 돌리고 영어 유치원을 얼마나 보내고 영어를 어떻게 시키고 수학을 어떻게 시키고 무슨 운동을 어떻게 몇 개를 아이를 가르쳤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아이들이 정말로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가면서 유연성 있는 사고, 창의적인 사고를 하는 방법으로 아이들이 놀이를 통해서 키워졌을 때 아이들이 더 훌륭한 아이로서 성장을 할 수가 있다라는 부분들을 제가 계속을 강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늘 고민을 하잖아요. 제가 여태까지 말씀드린 것도 정형화된 학습보다는 놀이가 더 중요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린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는데 놀이를 소홀히 여기지 마시라고 제가 강조를 드리고 있는 부분이고 어떻게 보면 정형화된 학습 부분을 아주 무시하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두 개가 밸런스를 맞추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결국 요즘에는 놀이에서의 장점이 있고 어떠한 형식적인 학습에서의 장점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둘 중에 하나가 중요하다는 어떠한 저울의 개념보다는 같이 맞물려서 돌아가는 이런 걸 뭐라 그러죠? 톱니바퀴의 역할을 통해서 두 접근법의 강점을 포착하고 그렇게 놀아주고 놀 수 있도록 유도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이런 부분들을 playful learning, 그래서 즐겁게 배운다. 그리고 guided play, 그래서 그냥 무조건 놀아라가 아니라 어떠한 가이드, 그다음 안내를 해주면서 이렇게 조금 가지를 쳐주고 이렇게 뭐라 그러죠? 아이들이 노는 방법을 조금 어른들이 도와주는 부분들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플레이풀 러닝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고 굉장히 저한테 많은 생각을 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아이들은 스트레스를 예방하고 회복력을 키우는 방법으로 플레이풀 러닝을 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이러한 식으로 부모가 유도를 해줘야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식탐의 재앙 말씀대로 정말 부모의 역할이 지난주 말씀처럼 아빠의 역할도 굉장히 부모의 역할에서 중요하고 어떻게 부모가 놀아주는지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센터 언더 디벨로핑 차일드, 그래서 하버드 대학교에서 이러한 PDF 파일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구글에 요거를 검색을 하시면 PDF 파일이 나오실 거예요. 그래서 링크가 너무 길어 가지고 제가 여기에 첨부하지 않았고, 요 부분을 한번 검색을 해 보시면 신생아 때부터 어떻게 놀아줘야 되는지에 대한 가이드가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몇 살인지를 보시고 어떻게 노는지를 조금 보시는데, 굉장히 재미있는 거는 이제 아이들이 학령 전기부터 나오는 굉장히 많은 놀이 방법 중에 중요한 게 보드게임을 많이 하라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보드게임도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희 집도 저희 큰아이가 만 4-5살 때부터 굉장히 다양한 보드게임을 가지고 와서 놀았는데, 제가 가장 아이들과 즐겨 했던 보드게임이 뭐였냐면은, 아이들이 어렸을 때요. 요렇게 육각형짜리 큰 판에 육각형짜리 이런 얼음판 모양이 쫙 있고, 이 위에다가 작은 펭귄 인형을 얹어 놓고 망치로 하나씩 깨서 펭귄을 떨어뜨리는 사람이 지는 거, 이러한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아이들이 어려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다람쥐 게임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다람쥐 모양의 집게를 가지고 이렇게 스핀을 돌려서 뭐 무슨 색 도토리를 가져가고, 뭐 도둑 모양의 다람쥐면은 옆에 사람이 그 옆에 사람 도토리를 가져가고, 뭐 바람이 불면 다 날아가고, 되게 재밌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이제 아이들이랑 했는데, 제가 이걸 준비를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남편이 어렸을 때부터 보드게임을 사준 게 굉장히 도움이 되는구나라는 것을 이걸 정리를 하면서 느낀 게, 저희 큰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지는 걸 굉장히 싫어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 이렇게 보드게임을 할 때 약간 편법을 쓰라고 해요. 그래서 고촌 날다람쥐님 깜짝 놀라셨어요. 다람쥐 게임을 할 때 어렸을 때부터 조금 자기가 지면은 너무 속상해하고 막 펑펑 울고 그랬는데, 이 놀이를 계속하면서 질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고, 하지만 내가 한 번 졌을 때 실망하지 말고 또 해서 이길 수도 있고, 이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과정을 즐길 수 있고, 그 다음에 내가 노란색 도토리가 필요했는데 빨간색 도토리가 나왔어. 그러면은 이걸 하기 위해서 이 스핀을 더 돌려가지고 이거를 하면은 안 된다는 어떠한 규칙, 그리고 나 다음에 네가 하고 네가 해봐도 내가 해야 된다라는 어떠한 사회적인 규범들을 가르쳐 줄 수 있고, 이 아이가 이걸 통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배우고 또 엄마 아빠랑도 더 친해졌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제가 막 fellow-하고 막 이랬기 때문에 아이와 시간이 지금보다 훨씬 적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놀이를 그 연령에 맞게 해주는 것, 특히 신체적인 활동도 중요하지만 보드게임을 굉장히 강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인터넷 찾아보시거나 놀이 장난감을 파는 데 가시면 정말로 연령대별로 다양한 것들이 있어요. 또 빌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찾아봐 주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얘기를 하는 게, 보드게임 중에서도 민첩성과 신속함을 키울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요즘 요거에 대해서 제가 되게 재밌는 건 도블이라는 게임이 있어요.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는 게임이랑 저랑은 어떠한 경제적인 광고나 이러한 것도 없기 때문에 오해 안 하셔도 되시고요. 도블이 있는데 뭐냐면은 종이에 여러 가지 동물이 크기별로 다 다르게 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카드랑 거기 패에 놓여 있는 카드에서 하나라도 겹치는 동물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펭귄 있으면 펭귄 하면서 그거를 먼저 집어오는 사람이 카드가 많을수록 이기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가장 기본적인 방법인데, 놀이 방법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도블도 아이들이랑 하기 굉장히 좋은 게임이고, 그 다음에 퍼즐 부분에도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퍼즐, 여러 가지 도블 같은 민첩성을 키우는 보드게임, 그 다음에 규칙을 배워가는 보드게임, 이런 것들을 학령 전기부터 나이에 맞게 놀아주는 거, 부모가 개입해서 같이 놀아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저희 어렸을 때 부루마블 게임도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식탐의 재앙님 맞습니다. 놀이도
학습의 연장선상, 그러니까 제가 요 전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플레이풀 러닝이라는 말이 진짜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가이디드 플레이. 그래서 요걸 한번 찾아보시고요. 저는 저희 둘째 아이가 이제 만 5세이기 때문에 4에서 6세의 놀이를 한번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재밌는 게 아이로 하여금 노래하고 춤출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을 하래요. 그래서 저희 아이는 노래하고 춤추는 걸 굉장히 좋아해서 목욕을 시킬 때 그렇게 노래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엄마 아빠 앞에서 또는 가족 행사가 있을 때 어렸을 때부터 이제 좀 노래를 많이 시켰었어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부모가 많이 들려주고 이 이야기를 했을 때 아이가 기억을 하는 거에 대해서 질문을 하세요. 그래서 뭐 숫자라기보다는 내용적인 측면들을 같이 얘기를 하면서 감정적인 부분을 또 같이 공감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백설공주 얘기를 했을 때 백설공주 얘기에서 뭐 백설공주가 뭘 먹었지? 뭐 이러한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중요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같이 아이들은 이 이야기를 어떠한 눈으로 바라보는지, 제가 신데렐라 얘기를 했을 때 저희 아이들이 뭘 굉장히 가슴 아파했냐면은 신데렐라가 집안일을 혼자 해서 너무 힘들었겠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저랑은 또 다른 눈으로 그 이야기를 해석하고 감정을 느끼고 있다라는 생각을 해서 뭘 기억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떠한 감정을 기억하느냐도 같이 얘기를 해주면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상상의 장면,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했던 상상, 역할극, 그 다음에 상상의 놀이들, 가상 활동들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간과 공간을 마련해 주는 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에게 현실과 상상을 오갈 수 있도록 또 놀이를 해주시는 게 중요하다 그래요. 그래서 엄마 아빠 놀이를 하면서 아이들이 집안일을 돕도록 해서 저희는 뭐 뭘 많이 하냐면 정리하는 것들을 굉장히 많이 시켜요, 제가. 그래서 뭐 자기 옷을 걸어둔다든지 아니면 같이 우리가 논 것들을 정리를 하는데 이거를 역할극이나 가상 활동을 통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현실과 상상을 오갈 수 있도록 부모님이 많이 자극을 주시면 엄마 아빠도 또 도움을 받고 또 아이들에게 규칙을 가르쳐주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리고 부모가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가정교육의 일환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놀아주시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사회화를 연습하고 우정을 형성할 수 있도록 또 동년배들과의 시간들도 같이 해주고 그 다음에 안전한 환경에서 다양한 몸동작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거. 그래서 이건 어떻게 보면 바깥에서 노는 거죠. 근데 찾아보면 생각보다 바로 앞에 놀이터가 있거나 바로 앞에 공원이 있는 환경이 옛날보단 적은 것 같은데 또 요즘 아파트들은 보면 자동차들이 다 지하로 다니기 때문에 오히려 아이들이 조금 신체적인 활동을 하기에는 더 좋아진 환경 부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환경에서 사시는 분들은 그 환경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보드게임, 다시 말씀드리지만 특히 민첩성 요구하는 부분들도 같이 놀아줘라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고촌 날다람쥐님 말씀대로 보드게임은 성인들도 너무 재밌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의 연령에 맞게 계속 바꿔가면서 저도 옛날에는 다른 집 친구들이랑 굉장히 교환해서 놀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보드게임을 적극 활용해 주시면서 놀아주시는 것도 요즘 바깥 놀이가 용이하지 않을 때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놀이에 대해서 같이 좀 정리를 해본 내용들이에요. 정말로 생각보다 놀이가 너무너무 중요하고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놀이를 어떻게 해줘야 되고 알고 있던 사실들이 어떠한 원리들이 있는지를 같이 좀 정리를 해볼 수 있는 시간이어서 저에게도 굉장히 감사했던 것 같습니다. 안남주님, 꼭 부모만의 놀이가 중요한가요? 할아버지 할머니와의 놀이 방법도 굉장히 중요한데 꼭 이러한 부분들이 부모님만의 관계는 아닌 것 같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같이 이렇게 놀아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도브를 저희 부모님한테 가르쳐드리고 같이 노시게 말씀을 드렸더니 어떻게 보면 어른들 치매 예방에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도불도 쉬운 게 있고 조금 어려운 게 있거든요. 그래서 쉬운 거부터 그리고 퍼즐도 같이 하면 너무 좋은 것 같고 여러 가지 보드게임들을 엄마 아빠뿐만이 아니라 할머니 할아버지와 같이 놀고 그 다음에 상황극도 할머니 할아버지와 같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바깥 활동도 물론 아이들이 뛰어놀고 이런 거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같이 해 주실 수는 없겠지만 뭐가 있을까요? 산책을 같이 한다든지 아니면 뭐 동물원에 가셔서 동물 관찰을 한다든지 어떠한 신체적인 활동을 같이 하고 같이 협력하고 같이 공감하는 형성대를 만들어 주시는 것도 꼭 부모 아니라 할머니, 할아버지가 대신해 주셔도 좋고 같이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당에서 하는 마당놀이도 대구 랭크님 정말 좋죠. 그래서 정말로 놀이는 생각보다 다양한 종류가 있고 우리들이 편한 거 있잖아요. 저도 살펴보면은 아이들에게 닌텐도 하라 그러고 뭐 동물의 숲 하라 그러고 마리오 카트 해서 같이 걔네들 하게 노는 것도 아이들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얼마 전에 가위바위보 하나 빼기를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고 같이 했는데 정말 아이들이 30분을 깔깔대면서 웃는 거예요. 생각보다 아이들은 굉장히 단순한 놀이들의 즐거움을 느끼고 뭘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누구와 하느냐, 어떻게 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제가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요번 주말은 요 내용을 한번 숙지하셔서 더 재밌게 아이들과 교류를 하면서 놀아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다음 주에도 또 석가탄신일 또 하루 수요일날 놀잖아요. 어떻게 놀지 고민하시는 우리 부모님들 또 이렇게 놀아주시면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내용이에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다음 주에 또 재미있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50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